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딸과 아내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한 남편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민정 씨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오랫동안 어머니와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우연히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민정 씨는 그 번호가 저장되지 않았음에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걸려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았고 아버지의 핸드폰에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속 여성은 속옷을 사다 놨으니 갈아입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이며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정 씨가 알아차린 그 순간에도 내연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도덕성에 대한 실망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민정 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로부터 더 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 시작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싱글맘이었으며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정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샴푸며 치약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전기세와 수도세마저 너무 적게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민정 씨는 그 당시 아버지가 절약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단지 자신의 거처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녀와 함께 완벽한 이중생활을 이어오며 어머니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막대한 금액을 계속 송금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실망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집과 차를 팔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며 내연녀에게 거액의 돈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민정 씨가 결혼할 때에는 결혼 자금을 필요로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민정 씨에게 견딜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가족을 소홀히 대하고 오히려 내연녀를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그릇된 선택과 이기적인 행동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는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민정 씨가 내연녀에게 이 사실을 따지자 내연녀는 당신 아버지랑 먹은 반찬값, 생활비 등으로 다 쓴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그런 내연녀에게 뻔뻔하게 돈을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그 여성을 위해 집과 차까지 팔아가며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 속에서도 아버지의 불륜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내연녀로부터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상간자 소송 후 늦은 밤 내연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장 소송을 취하해. 내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으니 이걸로 끝내자. 민정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파산 상태에 이르러 내연녀에게조차 버림받고 월세방에서 근근히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민정 씨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긴 상처투성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아버지의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으로 민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딸인 민정 씨에게 구걸하듯이 돌아왔습니다.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은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를 계속 모셔야 하는지, 이 모든 배신과 상처를 안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이제서야 깨닫고 반성하고 있지만 민정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민정 씨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민정 씨의 동정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오랜 배신을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가 저지른 잘못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20년간의 불륜, 그로 인해 가족이 받은 상처들, 어머니가 결국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일들이 모두 악몽처럼 민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민정 씨는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까? 라는 고민은 끝없는 싸움이 되어 매일 밤 민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정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냉담했지만 민정 씨는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민정 씨는 아버지의 말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연민 사이에서 점점 더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계속 모시는 게 맞을까? 민정 씨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매일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남은 삶을 고통 속에서 살게 두는 것도 그렇다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어느 쪽으로도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신 역시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더 질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 씨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점점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저질렀던 배신과 과거의 행동들은 여전히 민정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매 순간이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병을 돌보는 자신이 어쩌면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는 것일지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민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 순간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민정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 민정 씨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고 그가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믿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민정 씨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아버지의 사과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민정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하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아버지의 사과를 곱씹으며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이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은 딸에게 사과하고 속죄하려는 마음뿐이었지만 민정 씨에게는 그 사과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돌보겠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과 배신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책임감과 인간적인 정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가 위암과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민정 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상처와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코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자신을 지키기로 마음먹었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